이제 또 주식도 보면 이제 성공 사례도 있잖아요. 네. 자, 성공 사례는 뭐 이 보니까 20년간 수없이 많으신데, 자, 그래도 여기 뭐 하나 또 적어 놓으셨던 게 35일 연속 상한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35일까지. 실제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그 숫자들이 뭐 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가장 우리나라의 네. 상한가 뭐 많이 친 종목의 횟수는 뭐 지금 머릿속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네. 제가 학생 때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네. 35일 연속 상한가였어요. 그게 뭐 약간 뭐 얼마나 투자해서 뭐 얼마나 번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때 제가 학생 때 네. 좀 망했다 그랬잖아요. 네. 부모님들한테 좀 네. 민폐를 끼쳤다고. 네. 그때 집안돈을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네. 그걸 했었나? 네. 어쨌든 그래서 돈 자체가 한 1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어요. 아, 1,000만 원 투자해서.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네. 기억에.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며칠 만에 그렇게 됐네. 며칠만까지보다도 네. 좀그 사연이 좀 있죠, 네네. 이것도. 그거는 이제 실패 사례 할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 나머지 돈을 이제 네. 제가 이제 고시원에 공부한다고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속된 말로 그냥 짱 박아놨어요. 네. 용 유튜브라서 이런 용어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괜찮죠. 예, 예. 딱 해놨어요. 네. 왜 그걸 네. 했냐면은 네. 트렌드라는 부분도 무시를 못하고 네네네. 그 당시에는 이거는 약간 투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투기적인 네. 부분도 네. 있는데 우선주에 투자하는 열풍이 불었어요. 네네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대구백화점 우선주가 아. 그것도 한 만원 뭐 1, 2만 만원 정도밖에 안 했었나? 한 네. 7천 원 이 정도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네네. 정확하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가지고 근데 그게 70몇만 원 갔었나 50만 원 가지고 네네네. 그럼 만 원만 잡아도 50배 70배 뜬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우선주들이 막 열몇 배씩 막 올랐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네. 99년 정도였나? 아니면 98년 정도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IMF 딱 끝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움직였어요. 근데 거래소 종목들은 다 우선주가 보통주가 거의 대부분 다 높아요. 네네네. 근데 제 생각에 그럼 코스닥에 우선주가 없나? 아. 생각. 네네. 코스닥에 우선주가 없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찾아보니까 그때 현대 멀티캡이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 현대 멀티캡 우선주하고 여기 우선주하고 딱 있었는데 자본금도 1억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굉장히 적고 유동 물량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하여튼 얘가 나름대로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딱 투자를 해놨죠. 네네. 근데 그게 2000년 학생 때 투자를 해놨는데 회사 취직을 하고 얼마 투자하신 거예요? 70몇만 70몇만 원. 네. 학생 때. 네, 그렇게 투자해놨는데 네. 그게 상한가를 치기 시작하더니 네. 35일 연속 상한가를 치고 와, 그럼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보자 연속 상한가 칠 때 그때가 한 8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 네. 그때 딱 찍었다가 저는 이제 거기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 현대증권 다닐 때 저하고 되게 친했던 그 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들 친했어요. 제 그렇죠. 동기들이 예. 4명, 3명이 있어요. 증권 네. 4명이. 네네. 굉장히 재밌게 식당 네. 생활했어요. 현대증권 다닐 때는. 왜냐하면 또 저는 워낙에 그렇게 회원들을 모집이라는 부분보다도 나오늘이 나오스닥 회원들이 가입하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도 하고 그렇죠, 이거 그렇죠. 괜찮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네네. 증권에서 직원들이 하는 그걸 제가 해왔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빠르게 그걸 했었죠. 어쨌든 요거는 사이드도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님한테 이 동양토탈 우선주가 제2의 대구백화점 우선주가 될 거다. 오. 그 당시에 이제 계속 볼 때 가격이 5만 원, 6만 원 이 정도였나 그랬는데 네. 대구백화점 우선주가 그래도 60만 원, 7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네네. 그럼 아직까지 올라갈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항상 전작보다 역사는 반복하긴 하지만 전작보다는 그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아. 저는 이제 그 형한테 이거 못 가도 한 3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 대여섯 배 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질렀어요 그 형. 네네. 근데 딱 지르면서 가장 마지막 상한가에 사가지고 네.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락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빵빵빵 떨어 한가 하니까 그 형이 네. 뭐 겁먹었는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거를 네. 매도를 딱 끌어놨는데 네. 가장 마지막 조정받는 한가 이게 딱 팔린 거예요. 아. 그리고 반등하면서 올라가면서 제가 마지막 물량을 원래 한 70% 80% 물량 한 3만 원대 정리를 했어요. 네. 3만 원대. 네. 왜냐하면은 이 종목 자체가 관리 종목으로 그때 들어가나 마나 이런 네. 기로에 있었나 아니면 네. 관리 종목에서
그 뭐라고 했죠? 그걸 받아가지고 상태에 들어가나 마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도 그 정도 올라서 그 정도 하면 한 5, 600 정도 챙긴 거거든요. 일단 챙겨놓고 나머지 어떻게 되냐 보자 이렇게 해서 20개인가 30개 있었어요. 나머지가.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판 게 아마 10만 원 넘어서 팔았을 거예요. 근데 그 형은 높은 데 사서 마지막에 이렇게 팔았는데 근데 마인드가 되게 깨어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도 모 은행에 전무급인가 꽤 높은 그게 있어요. 꽤 높은 임원에 계세요. 그분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인드가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그 그릇을 얘기를 해줘요. 그 형은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자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35일 연속 상한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 형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런 종목을 가장 마지막 상한가에 사서 가장 마지막 하한가에 파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대단한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마인드가 달라요. 그렇죠. 세상을 투자의 책임 본인이 책임진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보면 약간 뭐 짜증도 하고 그냥 에이 그러면서 실패를 했다는 그 결과론적으로 났는데 이 형은 그걸 잘한 척을 그냥 실패도 교훈으로 삼는 그런. 교훈도 있지만은 그걸 진짜 반대로 그런 종목 너 이런 종목 여기 사서 여기 한번 팔아봤어? 그럼 그 상대편은 어떻게 생각해? 그걸 이 투자에 대한 실패를 생각을 안 해요.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실패로 보는 사람은 그렇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격이 좀 낮은 사람, 레벨 차죠. 그걸 또 그런 거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서로 멋있는 거예요. 되게 멋진 분이에요. 그렇죠. 네. 멋진 분이다. 네. 그런데 제가 약간 좀 부동산 좀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그때 70만 원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팔았을 때는 얼마가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안에 피해 입었던 액수를 거의 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상은 벌었다. 야, 70만 원으로 1,000만 원 넘게 버는 거예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못 보는데, 야, 그러면 그럼 며칠 만에 그렇게 번 거예요? 며칠 만에? 35일이니까 35일 만에? 그러니까 35일 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기간도 있겠죠. 그러면은 한 2달 정도? 2달? 야, 2달, 2달 정도라고 보시면 그렇죠. 70만 원 투자해서 2달 만에 1,000만 원 넘게 벌었다. 네. 와, 대박인데요.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종목이 한 뭐 10년에 한두 번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예전에 IT 버블 때처럼 그런 광풍이 불면은 나오지 말란 법이 또 없어요. 그때는 또 근데 아마 트렌드 자체가 코인 시장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주식시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보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삼성이나 현대증권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면 전설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국에서 보면 이제 뭐 거의 뭐 그렇게 그래도 전설적으로 투자해서 진짜 많이 버신 분들도 좀 많이 보셨나요? 전설적으로. 야, 내가 봐도 야 저건 저렇게 투자해서 저렇게 많이 버시나? 그렇게 그런 투자를 있어요. 어떤 투자? 보통 보면은 그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증권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없다는 표현은 아니고 직원들 말고 고객들이 뭐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지칭을 하죠. 그러니까 한 분은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이 이제 고객이 아니라 직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돈을 되게 많이 번 분들 스타일을 쫙 보면은 한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한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 제가 알고 있는 쪽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 오히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런 경우죠. 한 10종목이든 5종목이든 투자를 해놨을 때 당연히 안 된 종목은 오히려 반보다 더 많아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10몇 배씩 40몇 배씩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과거에 뭐 60만 70만 원 갔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 2만 원 3만 원대에서 조선업 바람 불고 뭐 바람 불고 조선업 자체 우리나라가 거의 랭킹 1위로 지금 뚝 서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어떤 계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과거에 그랬었는데 네네. 2000년 중반 정도에 네네.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뭐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뭐 네. 뭐라고 100배 가까이 수익률을 낸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바이오 관련 네네네. 주들까지. 네. 지금 바이오주들 많이 꺾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몇천 원 하다가 뭐 한 40만 원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네.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음.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 개념은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세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연연하지 않는다. 네, 연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 대수품 뭐 예를 들어서 뭐 반토막 나고 뭐 아니면 20% 30% 이렇게 까이고 네. 이렇게 하더라도 한두 종목에서 그 정도 날라가 버리면은 네. 이거 다 빵원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웃긴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손해 보면서 버티는 기간은 굉장히 길고 네. 이익 나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기간 있잖아요. 네. 주식을 보유를 했을 때 네. 손해 봐서 가지고 있는 기간하고 이익을 네.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네. 기간을 비교해 보면은 네. 손해는 엄청나게 잘 견뎌요. 음. 수익 난 거는 꼴을 못 봐. 음. 이해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어떻게 돼요. 수익 나는 걸 우리 꼴을 못 봐요. 아, 표현이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빨리 판다는 거예요. 아, 빨리 판다. 예. 네. 자, 아까 예를 들어서 30배, 40배 일어나는 부분 자체를 개인들, 어지간한 개인들은 20% 30%도 너무 좋아 그래서 팔아요. 팔아버리는데. 그렇죠. 네네네.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음.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원칙이 있겠죠. 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매수를 할 때 이유와 네. 매도를 할 때 이유 자체가 네. 있어야 된다고. 네네네.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매도에 대한 이유를 아직까지 못 찾은 거예요. 아. 매도를 해야 될 이유. 네네. 왜냐면 전기차의 시장 자체가 지금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직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그렇죠. 일반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차량보다 아직까지 적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죠? 아직까지 매도의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럼 더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투자에 대한 매수와 매도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20, 30%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빨리 팔고 다른 것도 20, 30% 먹을 거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샀는데 빠지면은 네. 방치. 방치. 네. 아.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분한테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는 표현을 써요. 아, 도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그런 얼마나 투자해요? 버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네네. 모든 시장의 주식을 좀 비유를 하면은 네. 돈을 번 막대하게 버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가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동물적 감각을 타고난 거. 두 번째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좋고. 아. 자, 첫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동물적 감각을 타고나지도 않았어요. 네. 이 동물적 감각은 속된 말로 치고받고 뭐 약간 그걸 음악으로 하면 북치기 장구치기 네, 네. 뭐 북치기 박치기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유머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동물적 감각으로 계속 물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아, 싸간다. 예, 쌓아나가는 개념이고 네.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은 뭔가 사회적인 뭐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지 신호가 딱 들어올 때, 뭐 기사라든지 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뭔가 뭐 지금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느낌이나 전기차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최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년, 5년 전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전기차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 수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날씨 온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를 대박. 전 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는 속도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빨리 다가올 거야. 그럼 결국은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네네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몰 때 내가 투자를 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둑으로 치면 이 사람들은 10수 이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책을 읽더라도 그 책에 원쿠션, 당구를 치면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빠빠빠빵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자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꿰뚫고 있다. 어떤 식으로 미래 자체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열 종목 쫙 풀어놔가지고 이런 종목들 이렇게 대박 나는 종목 한 종목만 있어도 괜찮죠. 그렇죠. 한 종목 나머지 다 망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투자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사이트도 가지기 힘들죠. 힘들다. 네. 타고나야죠. 아니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안목을 계속 키우고 지식과 식견 그리고 분별력 자체를 계속 쌓아나가야 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주식을 공부한다고 될까요? 일반적인 원리로? 아까 자 봐봐요. 개인들은 차트를 보면서 막 그렇죠. 차트를 기관은 차트, 세력들은 차트를 만들면서 해요. 만든다, 그렇죠. 자, 과연 공부를 해서 과연 답이 나올까? 안 되죠, 안 되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부. 안 되죠, 안 되죠. 모든 비즈니스가 보면은 전혀 엉뚱한 부분, 저게 과연 될까라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중에 보면은 물론 가능성 낮아요. 그게 나중에 대박.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니죠. 이런 분들도 초기에는 아주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비즈니스 자체는. 머릿속에 들은 상상력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죠? 네. 돈이란 부분은 다들 알고 있는 시장에서는 돈이 안 돼요. 네. 이미 다들 알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다들 알고 있다. 막말로 나한테까지 온 정보가 진짜 정보 맞아? 그런 개념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한테 왔을 때 그 네. 정보가 네네. 다들 알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네네네. 누가 이제 우연찮게 진짜 기인이 나한테 정보를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한테까지 온 정보가 이게 정보 맞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보가 정말 에브리바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은 우연찮게 내가 알 수 있었던 정보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들 알고 있었던 정보라면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무조건 지른다는 게 아니라 검토할 대상인지 아닌지 네네. 구분하는 거죠. 네네네. 다들 알고 있는지 네네. 뭐 모르고 있는지. 일단 동물적 감각과 인사이트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전드 오브 레전드는 그 상한가 매매 전략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얼마나 투자를 자, 얼마나 보셨냐 이거지. 2년 정도 되면은 자산 가치가 4배가 돼요. 네. 2년이 되면. 내년 되면.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로 시작했는데. 그 얼마로 시작했다면은 빚으로 시작했겠죠? 그 전략을. 그분이 그분이 그러면 어디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증권회사 직원인데 쫄딱 나왔겠죠? 네네네. 빚이 굉장히 많았겠죠? 네네네네. 그 많았던 빚을 다 커버를 하고 네. 그 계좌의 자산 자체만 한 30억 최소 그때 봤을 때 한 30억 40억 정도 됐고 그 사이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1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좀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 누구죠? 유리가 어디 멤버였지? 여성 트리오 있잖아요. 소녀시대. 소녀시대 말고 그저 쿨. 말고 쿨이 갑자기 생각났었는데 그 세 명 유리. 핑클 유리가 왔었어요. 핑클이 다 와가지고 축하 그걸 와. 보고 그 정도로 핑크를 이제 부를 돈을 정도로 막 돈을 쏟아 부으셨군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와. 네. 빚이 얼마나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네. 한뭐 몇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와. 그 증권 이렇게 하면서 야. 나락에 떨어졌다는 거는 그냥 몇억 나라로 떨어졌다가 네. 100억 이상 버신 거네요. 100억은 더 버셨을 거예요. 200억 가까이도. 네. 와. 그분이 하여튼 주식 그걸 잘 선택을 하신 거네요. 선택이란 개념이 아니고 그럼요. 분석. 자, 일반적인 투자는 네네. 그거잖아요. 네. 투자를 해서 네네네. 이 가격 자체가 오르는 그리고 이 투자의 대상 자체를 내가 분석을 잘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내 능력이 좋았다. 네네. 과연 나는 분석력이 뛰어나.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네네. 주식 투자라는 그런 부분을 할 때 네. 투자의 목적은 일단 뭐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투자의 목적은 이 네. 계좌의 전체적인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A 주식, B 주식, C 주식 이게 갖고 있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네네. 이건 수단에 다 불과한 거거든요. 네네. 수단이 불과해요. 네.
이 수단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수단으로 바꿀 수 있고 교체도 할 수 있고 이 내 계좌 자체가 증식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싶으면 그걸 빨리 빼고 다른 걸 교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계좌에 증식되는 부분 자체가 일반적인 투자 논리가 아니라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투자 원칙 하에 아까 제가 공식 비슷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툴을 짜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나름대로 해봤을 때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저는 이제 금방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 그걸로 그렇죠. 요 부분이 이제 네. 중점이 이게 대부분 중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희 중점은 뭐냐면은 그런 투자 방법으로 분기 수익률, 단기 수익률, 1년 그리고 한 3년 정도의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의 속도는 얼마가 나오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까? 그렇게 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그런 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논리인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인사이트를 발휘를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내가 저점에 사가지고 이걸 20-30%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작게는 5에서 10% 정도 이런 수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투자 전략인지 그러면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몰빵하는 투자 스타일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스타일이냐면 나는 우량주의 투자에 마인드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플러스가 날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이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가격이 어느 정도 빠져서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승률은 거의 99% 이상이 되겠죠.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들은 자 그런데 여기에 장점 오르면 금상첨화 그렇죠.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죠. 단점 빠지면 악소리가 나겠죠. 그죠? 악소리. 근데 전체적인 부분 자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어떤 부분이냐면 100종목 투자를 했을 때 100종목 다 부도 안 나고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 질문 없죠. 한 종목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종목 중에 99종목 맞추고 딱 한 종목 틀렸어요. 근데 나는 우량주의 투자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이런 투자 스타일 절대로 안 팔아요. 그래서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전략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에요.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긴 낮아요. 근데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간간히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LG카드 하시죠? LG카드 그죠? 뭐 카드는 쓰죠. 지금 신한카드가 돼 있는 부분이 아주 예전에 LG카드를 맞아요. 템플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펀드에서도 투자를 했어요. 템플턴 LG카드 망했잖아요. 맞아요. 망했네요. 맞네요. 카드 대란 일어났을 때 망해서 신한 쪽에서 인수를 했어요. 인수했군요. 신한에서 아무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동아건설 망한 건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아직도 어떻게 보면 동아건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회사가 존재하니까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건 글로벌적으로 다 알아주는 회사 지금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근데 상장 폐지됐다.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 전략을 쓴다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가 투자하는 그런 부분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그런 리스크를 분산을 시키려면은 그러면 한 종목만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리스크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춰줘야 돼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사실 이런 생각 가지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렇죠. 어렵네요. 어렵고 이거를 하기도 어렵고 자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 현대증권 다닐 때는 또 투자 클리닉 전문가라고 자칭 약간 이제 병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듯이 매매를 이렇게 소위 매매라는 표현을 쓸게요. 본인이 매매하는 전략에 그런 부분 수익이 안 나면은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좀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뿐이죠. 예를 들어 내가 병이 나가지고 너무 안 좋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의사한테 가니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리고 운동해라 그러면 딱 네네네 그리고 나왔으면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똑같아요.